안녕하세요. 하루연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죠. 첫눈이 내리면 참 예쁘긴 한데 눈이 쌓이면서 이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모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위터에 또 얘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예전에 임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거는 관세 위협 발언이 좀 주요 맥락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도 많은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좀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젯밤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은 딱 이거예요. 취임 첫날부터 나는 중국의 10%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도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같은 것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가장 스트레스는 마약이에요. 우리 뭐 좀비 뭐 도시 뭐 좀비 거리 뭐 이런 거 아마 뉴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고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일단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멕시코 페소도 마찬가지고 다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봤어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외환 시장은 뭐 둘째치고 주식 시장도 처음에 장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차트상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주요 업종들이 그래도 좀 시장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나스닥은 양전을 좀 무난하게 한 편이었고 S&P 500도 같이 따라가 줬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 강세 중에 아마존은 3.18%, 마이크로소프트는 2.2%, 메타는 1.49%를 상승하면서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동치다가 안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항상 이분은 협상, 약간 공포탄 느낌이에요. 하지만 실탄 같은 느낌인 거죠.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는 시장들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마무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협상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관세 협상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멕시코에서 보면은 관세 위협을 한 다음에 협상을 마무리 딱 지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항상 끝까지 몰아세운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관세는 정책적인 도구이자 협상 전술일 뿐이라면 시장의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도 계속 무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 데이터도 뭐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저렇게 협상의 도구일 거라는 거는 이제 좀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저런 식으로 때려버리면은 당연히 엄청난 데미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 거시 경제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경제 데이터도 어제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7.3% 급감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73만 채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모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주거지를 사기 위한 대출을 일으키는 모기지라고 하는데 이 모기지의 금리가 상승됐어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대신 상승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1.7로 나왔고요. 예상치인 111.3보다 조금 넘어선 상황이에요. 특히 12월 달에 있었던 주가 상승을 예상한 56.4%로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말에 소비 심리가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다고 했죠? 땡스 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했고 12월에는 산타가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산타 랠리. 그래서 11월 말 그리고 12월까지는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FOMC 회의록이 있었어요. 이 리포트 자료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언급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 이는 시장에 안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또 많아졌어요.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PCE죠. PCE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연준은 22년도부터 앵무새처럼 계속 2%, 2% 이렇게 해왔어요. 이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PC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평상시에는 원유 재고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이제 오펙 이스라엘이나 이런 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간밤에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휴전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WTI 유가는 배럴당 68.77달러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유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 공장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유선 큰 배에다가 실어서 가잖아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데요. 트럼프의 관세는 굉장한 위협을 줍니다. 트럼프는 늘 협상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약간 하방 포지션, 하방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진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트럼프가 좀 강경한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저는 약간 하방 포지션을 조금 더 노려보고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을 때부터는 결국은 협상은 좋게 끝날 테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테니 그때는 또 상승 스탠스를 저는 좀 취하면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이용해서 진입 포인트도 노려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관세 위협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아시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